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입니다. 자, 먼저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의 외벽입니다. 제조소 외벽. 그럼 건축물 구분이 있으니까 인근 건축물이 되겠죠? 여기 건축물의 외벽입니다. 외벽. 뭐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공작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조소의 외벽과 건축물의 외벽 사이 이 공간을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소의 외벽과 건축물의 외벽 사이의 수평거리를 우리는 안전거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서 안전거리의 거리의 간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먼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소 등과의 거리는 10m 이상 공간 두어야 됩니다. 이고요. 자, 두 번째, 학교나 병원이나 극장과 같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최소 극장이라면 300명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면 뭐 20명 이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안전거리는 30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조소 등과의 거리는 50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들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안전거리 20m 이상.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선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사용하는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7000V 초과 35000V 이하입니다. 이와 같은 전압의 특고압 가공전선은 안전거리 3m 이상. 그리고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취급하는 위험물 자체가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취급소나 저장소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즉 안전거리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취급소 중에서도 주유 취급소와 판매 취급소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저장소의 경우에는 지하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안전거리를 꼭 지켜야 하는 제조소 등을 먼저 정리를 해서 나머지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취급소에서는 어떤 게 빠져 있는지 한번 본다면 주유 취급소와 판매 취급소가 있다면 이송 취급소 그리고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송 취급소와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꼭 지켜야 한다. 안전거리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저장소의 경우에는 지금 빠져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한다면 옥외 저장소 없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 없죠.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장소들 마찬가지 안전거리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다음 내용은 보유공지입니다. 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주변에 비워둬야 되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보유공지, 제조소의 보유공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한다면 보유공지는 3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5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배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수의 범위죠. 이하 초과라고 하는 이 기준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취급하고 있는 지정 수량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지 아니면 5배 초과 10배 이하인지 10배 초과 20배 이하인지 20배 초과 50배 이하인지 50배 초과 200배 이하 그리고 200배 초과에 따라서 각각 보유공지의 너비가 다릅니다. 게다가 자, 내화 구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가 다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내화 구조인데 지정수량의 배수가 5배 이하예요. 그렇다면 보유공지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0.5m 이상의 보유공지를 두어야 합니다. 자, 내화 구조입니다. 5배 초과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1m 이상 그리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1.5m 이상 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입니다. 2m 이상의 보유공지를 두고 만약에 내화 구조가 아니면 3m 이상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까지는 특별히 규칙이 없었습니다. 이제 규칙이 보이는 거죠. 자,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일 경우에는 자, 내화 구조일 때는 3m 이상, 내화 구조가 아니면 5m 이상. 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경우에는 내화 구조일 때 5m 이상, 그리고 내화 구조가 아니면 10m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화 구조일 때 보유공지 너비 10m 이상, 그리고 비내화 구조일 때는 보유공지 너비 15m 이상입니다. 자,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한다면 여기서는 0.5씩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틀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 지정수량의 배수에 20배를 저장하고 있고 내화 구조입니다. 라고 한다면 보유공지 너비 2m 이상을 선택지에서 찾아내야 하니까 이 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옥외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입니다. 자, 지정수량의 배수를 한번 본다면 지정수량의 배수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500배 이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공지 너비는 500배 이하일 때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일 때 5m 이상, 그리고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일 때 9m 이상, 그리고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일 때 12m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일 경우에는 15m 이상입니다. 자, 보유공지의 너비를 본다면 3의 배수로 가는데 두 번째만 얘가 6m가 아니라 5m라는 것만 기억한다면 3, 5, 9, 12, 15 이상이라고 하는 보유공지 너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확인할 때 이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옥외 저장소입니다. 옥외 저장소는 옥외 저장소와 자, 앞쪽에서 봤던 옥외 탱크 저장소 수혜 범위가 다르죠. 오히려 옥내 저장소의 그 수혜 범위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내용들 확인을 한다면 자, 옥외 저장소입니다. 지정수량의 배수를 본다면 10배 이하, 10배 초과해서 20배 이하, 20배 초과해서 50배 이하, 50배 초과해서 200배 이하, 200배 초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보유공지 너비는 자, 앞선 내용과 똑같죠. 다시 한번 더 확인할까요? 옥외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와 자, 똑같은 수의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3m 이상, 6m 아닙니다. 6m 아니고 5m 이상, 9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이라고 하는 옥외 저장소 보유공지도 함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표지와 게시판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표지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는 내용을 써야 하며 자, 표지의 크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 변은 0.3m 이상, 또 다른 한 변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져도 되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져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변, 다른 한 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색상과 바탕 색상과 문자 색상을 본다면, 자, 바탕 색상은 흰색 바탕에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 흑색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냥 흰색 종이에 검정색 글자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를 쓰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표지 기준이 위험물 제조소와 같다라는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의 기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써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위험물에 유별이 들어가야 되고 품명이 들어가야 되고 저장 최대 수량 그리고 지정 수량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며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의 성명이 또는 직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본다면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의 기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유별, 품명, 그리고 저장 최대 수량, 그리고 지정 수량의 배수,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성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유품 저집의 안전 이렇게 기억을 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를 본다면 마찬가지 한 변, 다른 한 변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자, 위험물 제조소 표지 기준과 똑같은 내용이고 바탕 색상과 문자 색상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건축물의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위험물 제조소입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 재료면 됩니다. 그런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입구의 방화문도 확인을 하게 된다면 60분 플러스 방화문, 그리고 60분 방화문, 그리고 30분 방화문이 있습니다.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연기와 불꽃을 차단하는 정도가 60분 이상이며 거기에 동시에 열 차단이 30분 이상 됩니다. 라고 해서 연기와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되며 플러스 열 차단 30분 이상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자, 60분 방화문의 경우에는 연기와 불꽃 60분 이상 차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0분 방화문은 어떤 상태로 기억을 하느냐? 연기와 불꽃을 우리가 차단을 하는데 그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이라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성능이 다른 방화문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에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환기 설비와 배출 설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환기 설비는 어떨 때 환기 설비를 하며 배출 설비는 어떨 때 배출 설비를 하느냐. 환기 설비의 경우에는 미분이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고 배출 설비의 경우에는 미분이 아래쪽으로 즉 체류하고 있을 상황에 배출 설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차이점을 본다면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배출 방식의 경우에는 후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 배기 방식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은 급기구의 위치입니다. 자, 급기구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장치를 우리가 급기구라고 본다면 급기구의 위치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설비는 낮은 곳에 급기구가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환기구가 높은 곳에 있다면 이 배출 설비의 경우에는 급기구도 높은 곳, 나가는 환기구도 높은 곳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급기구의 위치 낮은 곳에 있고 자, 인화 방지망을 설치합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함께 보시면 자, 높은 곳에 있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화 방지막은 외부에서 화염이나 이런 불꽃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똑같은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배출구의 환기구와 배출구의 높이입니다. 지상 2m 이상, 2m 이상의 높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급기구의 수와 면적은 공통된 사항이라서 자, 급기구의 수와 면적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급기구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급기구 크기가 면적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급기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급기구의 수와 면적의 경우에는 환기 설비와 배출 설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 설치 조건이 다시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제주소의 경우에는 가연성의 증기나 미분이 체류 아래쪽에 깔아앉아 있을 경우에 배출 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에서, 즉 취급 탱크의 방류제 기준입니다. 자, 위험물 취급 탱크와 저장 탱크는 조금 다릅니다.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위험물 옥내 저장 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와 취급 탱크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취급 탱크의 용량이 좀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제의 기준은, 자, 방류제의 기준은 취급 탱크의 방류제 기준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위험물 제조소에 옥외에 설치하는 취급 탱크의 방류제 용량입니다. 그렇다면 옥내에 설치하는 취급 탱크의 방류턱이 있겠네요. 자, 방류제나 방류턱이나 역할은 똑같습니다. 혹시나 탱크가 파손되어서 내부에 있었던 위험물이 바깥으로 유출되었을 때 너무 많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옥외에 있으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방류제라고 부를 거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옥내에 있으면 방류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옥외에 있는 방류제의 용량입니다. 만약에 취급 탱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을 방류제 용량으로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탱크가 2개 이상입니다. 탱크의 경우에는 1개, 2개, 3개라고도 하고 기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2개 이상의 탱크가 있을 때는 탱크 중에서 만약에 탱크가 있으면 최대인 거,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나머지는 그 용량의 10%에 해당되는 양을 총 합해서 방류제 용량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옥내에 설치하는 취급 탱크의 방류턱 용량입니다. 자, 하나의 탱크입니다. 하나의 취급 탱크라면 방류턱의 용량은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 양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험물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양 전부를 우리가 방류턱으로, 이렇게 방류턱의 용량으로 기억하면 되고, 탱크가 2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탱크 중에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인 거, 얘는 100리터, 얘는 10리터. 그렇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 한다면, 자, 얘 양을 전부 이렇게, 자, 포함할 수 있는 탱크의 용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옥내입니다. 옥내 방류턱은, 자,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양의 최대입니다. 전부, 양의 전부, 1개일 때는 양의 전부, 2개 이상일 때는 가장 큰 탱크에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의 최대인 탱크의 양, 그 양의 전부를 우리가 방류턱의 용량으로 기억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옥내 저장소에서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옥내 저장소의 기준 중에서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지정 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 유류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고,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옥내 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옥내 저장소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기역, 니은, 디귿은 동시 만족입니다. 자, 지정 수량의 배수의 20배 이하이면서 플러스 벽과 기둥과 바닥부 지붕이 내화 구조이며 저장 창고의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며 플러스 저장 창고에 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옥내 저장소의 기준 중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첫 번째 건축물 구조의 조건은 지면에서 처마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이라는 것, 그리고 벽과 기둥과 바닥이 내화 구조이며 보와 석가래 계단은 불연 재료라는 것, 그리고 지붕을 만약에 우리가 지붕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불연 재료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며 천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제5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에서는 얘가 지금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난연 재료 혹은 불연 재료로 된 천장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함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붕 중에서 원래 기준은 불연 재료여야 하는데 자, 내화 구조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2류 위험물 중에서 분말 상태인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 그러면 황화인, 정린, 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에 있어서는 그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옥내 저장소 바닥 면적입니다. 자,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저장해야 되는 위험물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위험 등급 1에 해당되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리고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한 차염소산염류도 포함되겠네요. 자, 제2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위험 등급 1이 없어서 나타낼 수 없고, 자, 제3류 위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등급 1에 해당되는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리고 황린까지 포함되네요. 자, 제4류 위험물입니다. 제4류 위험물에서는 위험 등급 1과 위험 등급 2까지입니다. 특수인화물 위험 등급 1, 제1 석유류와 알코올류 위험 등급 2에 해당되는 품명이죠. 자, 제5류 위험물입니다.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터류에 플러스 제1 위험 등급 1에 해당되는, 즉 제1종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위험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지정 수량이 10kg에 해당되는 제1종 위험물들 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들입니다. 자, 제6류 위험물입니다. 제6류 위험물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제6류 위험물은 모두 지정 위험 등급이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염소산염류, 과산화수소, 질산, 그리고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한 할로젠간 화합물도 함께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할로젠간 화합물도 지정수량 300kg 위험 등급 1에 해당되니까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 위험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은 다층 건물 옥내 저장소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저장 가능한 위험물을 본다면 다층 건물입니다. 단층이 아닙니다. 다층일 경우에는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를 제외합니다.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입니다. 자, 제4류 위험물, 그 중에서 인화점 70도씨 미만인 인화점을 제외한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이 다층 건물 옥내 저장소에 저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인화점이 70도씨 미만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그리고 제2석유류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층고를 본다면 층고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제일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입니다. 여러 층이니까 다층이니까 자 1층입니다. 1층 바닥에서부터 2층이 있으면 2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상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했을 때 그 층고는 6m 미만이어야 하며 하나의 저장 창고의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 지정 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에 대한 기준입니다. 먼저 지정 과산화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면 제5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서 지정 수량이 10kg에 해당되는 위험물을 특별히 지정 과산화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정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다시 한 번 더 구획을 해야 되는데 이 격벽에 대한 기준을 살펴본다면 격벽의 두께의 경우에는 자, 재료에 따라서 구성 물질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의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되며 자, 격벽의 재료가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에는 40cm 이상 그리고 격벽이 이렇게 있으면 격벽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되겠죠? 이 공간과 이 공간 사이에 이렇게 저장소가 있으면 격벽이 돌출될 거니까 이 돌출되는 길이를 본다면 창고에서 이 외벽으로부터는 1m입니다. 1m 이상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고 자, 지붕과 관련돼서는 50cm 이상 이렇게 돌출되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창고입니다. 저장창고의 외벽 두께입니다. 자,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의 경우에는 자, 외벽의 두께는 20cm 이상이어서 격벽하고 비교를 한다면 10cm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강 콘크리트 블록 조의 경우에는 30cm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자, 격벽 두께와 봤을 때 마찬가지 10cm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내용은 옥 외 탱크 저장소의 기준들입니다. 먼저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 외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했더니 3m가 나왔어. 3m 이상입니다. 보유공지를 3m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보유공지 너비에 나는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1m 이상이 되면 되구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단 최소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m 이상의 3분의 1이 되어서 1m가 되었지만 1.5m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보유공지 단축 조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일한 방류제 안에서 2개 이상의 탱크 사이의 상호 거리입니다. 자, 탱크와 탱크 사이의 상호 거리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 외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앞서 본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이면 되고 만약에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자, 원래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이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보유공지였습니다. 그 너비에 다시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단계로 보게 된다면 제6류 위험물입니다. 제6류 위험물의 보유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해서 9분의 1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옥 외 저장 탱크의 통기관과 관련된 기준들입니다. 자, 통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밸브 없는 통기관과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옥 외 저장 탱크의 통기관,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 기억하셔야 되고 3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끝부분을 보게 된다면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이길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점이 38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인하점이 38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의 경우에는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화염 방지 장치와 인화 방지 장치의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외부에서 전해오는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화염 방지 장치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인화 방지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성능이 좋은 또는 더 위험한 장소에는 화염 방지 장치를, 그리고 조금 덜 위험한 장소에는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인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하점 38도씨 미만입니다. 인하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니까 화염 방지 장치를 통기관에 설치를 해야 되며, 인하점이 조금 더 높습니다. 38도 이상 70도씨 미만인 경우에는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의 경우에는 나머지 조건의 경우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방류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5개 탱크 저장소니까 취급 탱크가 아니라 저장 탱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저장 탱크의 방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용량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느냐 아니면 인화성이 없는 위험물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5개 저장 탱크 1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면 되고, 만약에 탱크가 2개 이상입니다. 탱크가 2개 이상이 이렇게 있을 때는 탱크 중에서 용량이 최대인 거, 제일 용량이 큰 거에 110% 이상이면 됩니다. 자, 인화성이 없는 위험물입니다. 인화성이 없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방류제의 경우에는 탱크 1개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00% 이상, 탱크 2개 이상입니다 라고 한다면 용량 최대인 것의 10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저장 탱크입니다. 인화성이 없으면 110%, 인화성이 있으면 110%, 인화성이 없으면 100%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방류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두께는 0.2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방류제의 지하 매설 깊이입니다. 1m 이상이며 하나의 방류제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자,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여야 합니다. 자, 7번 내용 중요합니다. 하나의 방류제 안에 설치할 수 있는 5개 탱크 저장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10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가능한데,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그 개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을 봤더니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제3 석유류 범위에 들어가죠. 자, 인하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의 용량의 합이 20만 리터 이하인 경우 2개가 동시 만족입니다. 자, 이때는 하나의 방류제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의 탱크 수가 20개 이하까지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개수 제한 없다니까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야 되니까 요 내용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10개가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자, 20개가 될 수도 있고, 자, 개수 제한 없습니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내용까지 함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 소방차 및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 기준입니다. 자, 도로 설치 기준은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방유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 둘, 면이 만약에 4개입니다. 그렇다면 4개의 2분의 1 이상은 각각 3m 이상의 폭을 가지는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3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한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옥외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방유제와 탱크 옆판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방유제가 이렇게 있고 탱크가 여기에 있겠죠. 자, 탱크 옆판 방유제입니다. 이들 사이의 거리를 지금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인 탱크입니다. 그렇다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옆판까지의 거리가 되며 탱크의 지름을 봤는데 15m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탱크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거리로 두겠다라고 해서 15라고 하는 그 크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15 미만과 15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제조소 보유 공지 할 때는 1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10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15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15m 미만의 탱크 지름을 가지고 있다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그리고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다음 내용은 그 방유제 내에 감마기 둑을 설치하는 기준입니다. 자, 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옥외 저장 탱크에는 탱크마다 감마기 둑을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하는 감마기 둑의 높이는 0.3m 이상으로 방유제 높이가 0.5m 이상이었으니까 방유제보다는 0.2m 이상 낮게 설치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 자, 감마기 둑의 용량은 탱크 용량의 10% 이상입니다. 자, 재질로는 흙과 철근 콘크리트, 흙 또는 철근 콘크리트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단과 경사로의 기준도 있습니다. 자, 높이가 1m가 넘는 방유제입니다. 그렇다면 방유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자, 높이가 1m가 넘는 방유제의 경우에는 안팎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50m마다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m마다 한 개씩 계단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라는 기준까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옥내 저장 탱크 기준입니다. 자, 옥내 저장 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먼저 탱크 전용실을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옥내 저장소이냐 아니면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층 건물에 탱크 전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옥내 저장 탱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들은 모든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별의 위험물이라고 나와 있고, 자, 두 번째입니다.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건축물에 옥내 저장 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건축물의 1층과 2층일 경우에는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중에서 제2류 위험물의 황화인, 정린, 그리고 황이, 그리고 제3류 위험물에는 황린이, 그리고 제6류 위험물에는 질산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층에 가능한 위험물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인하점이 38도씨 이상인 위험물들은 모든 층에, 건축물 모든 층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입니다. 자, 먼저 단층 건물의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용량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배 이하에서 단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4석유류와 동식물 유류입니다. 자, 제4석유류와 동식물 유류 외에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자, 제4석유류와 동식물 유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제4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6,000리터이고 그리고 동식물 유류는 1만 리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3석유류라고 했을 때 2,000리터나 혹은 4,000리터의 지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 외에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자, 지정 수량이 40배를 해요. 40배를 했더니 자, 2000리터가 만약에 지정 수량이라면 40배를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자, 8만 리터라고 하는 지정 수량의 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0배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가 나왔다면 계산을 했더니 2만 배를 넘었습니다. 2만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탱크의 용량을 2만 배로만 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조건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단층 건물 외에 건축물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1층 이하의 층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이 또 적용되겠죠?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를 제외한 제4류 위험물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2000리터라고 하는 지정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배라고 한다면 40배 이하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최대 40배를 계산을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8만이라고 하는 8만 리터라고 하는 그 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8만 리터가 나왔어. 그렇다면 수량이 2만 리터를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8만 리터가 용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2만 리터 이하라고 하는 용량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저장 탱크의 용량들 기본적으로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인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되죠. 자, 2층 이상의 층에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지정 수량이 배수의 10배 이하로 자, 4분의 1로 툭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인 상황도 4분의 1로 툭 떨어지겠네요.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자, 5,0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리터로 두겠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4분의 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 내 저장 탱크의 용량까지도 함께 정리를 하며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옥내 저장 탱크의 통기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통기관의 경우, 자, 옥내 저장소에서 그림을 그리면 옥내니까 이렇게 건축물 안에 다시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통기관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밸브 없는 통기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탱크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창문이랑 문이 있겠죠? 그럼 창문이나 문과 그리고 통기관의 끝부분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관의 끝부분과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는 1m 이상 떨어져야 되며 자, 지면으로부터 통기관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지면으로부터 통기관의 높이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4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 인하점이 4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과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통기관 끝과 여기 부지 경계선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거리가 1.5m 이상 되어야 한다라는 각각의 거리 조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름입니다. 지름은 30m 이상이 되어야 되며 통기관의 끝부분은 옥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끝부분 자, 수평 이렇게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하며 마찬가지입니다. 화염 방지와 인화 방지를 설치하는 기준은 앞쪽에서 본 내용과 같습니다.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지하 탱크 저장소 기준입니다. 자, 지하 저장 탱크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와 압력 외의 탱크는 다음과 같은 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지하 저장 탱크에서 압력 탱크라고 했을 때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을 보게 된다면 최대 상용 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우리가 압력 탱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의 경우에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의 경우에는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수압 시험 대신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신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은 지하 저장 탱크 설치 기준입니다. 자, 먼저 전용실 내부에는 입자 지름이 5mm 이하인 마른 자갈분 또는 마른 모래들로 채워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탱크 윗부분까지라고 하니까, 자, 탱크 전용실 안에 이렇게 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탱크 윗부분에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0.6m 이상이고요. 자, 지하 탱크 두 개가 이렇게 지하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탱크와 탱크 사이의 상호 거리 1m 이상. 그리고 탱크 전용실로부터 거리입니다. 자, 탱크 전용실로부터 벽이나 가스관이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자, 그러면 탱크의 전용실도 두께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 또는 가스관이 있고 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두께 중에서 바깥쪽이죠. 탱크 전용실의 바깥쪽과 여기 가스관까지의 거리가 0.1m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 내용이에요. 지하 저장 탱크. 그럼 지하 저장 탱크는 이렇게 잡을 거면 탱크 전용실은 이번에는 안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의 거리도 0.1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탱크 전용실의 기준을 보면 두께가 0.3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하며, 자,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통기관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통기관과 지면 사이의 높이는 4m 이상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는 일단 안전거리는 없습니다. 자, 보유공제의 경우에는 옥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까지 0.5m 이상이라고 하는 보유공지가 있습니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간이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개수는 3개 이하이며, 탱크 하나의 용량은 600L 이하입니다. 자, 간이 저장 탱크의 두께는 3.2mm 이상이며 재료는 강철판입니다. 마찬가지 탱크 시험을 하게 된다면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했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은 이동 탱크 저장소의 기준입니다. 먼저 표지와 게시판 기준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표지의 경우에는 60cm 이상, 30cm 이상의 가로가 긴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로가 60, 세로가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위험물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게시판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이 자, 황색 글자로 들어가야 되고, 자, 위치로 본다면 이동 탱크 저장소의 전면 상단이나 후면 상단에 위험물을 알리는 자, 게시판이 표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UN 번호입니다. UN 번호 마찬가지 후면이나 아니면 양측면에 두게 되는데, 그 크기를 한번 규격을 한번 본다면 30cm 이상, 12cm 이상, 가로가 긴이라고 했으니까 가로가 30cm 이상, 세로가 12cm 이상입니다. 자, 흑색 테두리 선에 오렌지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UN 번호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문자의 경우에는 자, 위치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후면이나 양측면에 있습니다. 25cm 이상의 마른 목골입니다. 마른 목골 기억하시면 되고, 자, 분류 기호에 따라서 바탕과 문자색은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이동 저장 탱크의 구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먼저 탱크의 경우에는 탱크 두께가 되겠죠. 자, 탱크 두께는 맨홀 그리고 주입관 뚜껑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이렇게 자,
만들어야 되고 칸막이가 있습니다. 자, 탱크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운전석이고 이렇게 탱크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옆에서 본 모습. 자, 이렇게 칸막이를 나누는 거죠. 자, 칸막이. 자, 하나씩 구획된 칸막이의 용량은 4,000리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4,000리터 이하마다 하나씩 칸막이가 있고 여기가 운전석입니다. 이렇게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고 자, 칸막이의 두께는 마찬가지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파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옆에서 보지 말고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위에서 봤어요. 위에서. 자,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 4,000리터로 구획된 아이를 다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방파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자, 2,000리터 미만인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파판도 마찬가지, 칸막이도 마찬가지 그 위험물을 우리가 저장을 했을 때 이 위험물이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방파판은 이렇게 입니다. 진행 방향입니다. 진행 방향 이렇게. 자, 진행 방향입니다. 자, 두께는 3.2mm에 딱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1.6mm 이상의 강철판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측면틀과 보호틀입니다. 자, 측면틀과 방호틀은 자, 측면틀은 일단 방호틀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측면틀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이동 저장 탱크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부속 장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호틀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두께만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탱크의 두께가 3.2mm였습니다. 자, 그런데 방파판의 경우에는 딱 반에 해당되는 2분의 1에 해당되는 16m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된다면 이번에 방호틀의 경우에는 전복되었을 때 우리 내부 부속 장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뒤집어서 2.3mm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두께를 먼저 보면은 방호틀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보호를 하려면 나머지 부속 장치보다는 50mm 이상 높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틀은 옆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측면틀을 뒷모습입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고 탱크 바퀴가 이렇게 있고 뭐 운전석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측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사이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자, 측면틀의 제일 끝부분과 탱크의 제일 왼측이라고 하니까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겠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바닥 측과의 각도입니다. 75도 이상이 되어야 되며 자, 탱크의 중심과 그 측면틀과의 거리를 이렇게 재고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기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는 35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네 모퉁이에요. 네 모퉁이로부터 자, 전단, 후단까지의 거리는 각각 1m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까지도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 저장 탱크 접지 도선입니다. 접지 도선을 설치해야 되는 위험물로는 제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 그리고 제1석유류, 그리고 제2석유류를 저장하는 이동 저장 탱크는 접지 도선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상치 장소라고 해서 상치 장소는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상치 장소가 옥 외에 있느냐, 옥 내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옥 외, 바깥에 있습니다. 자,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여기가 되겠죠? 자, 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 장소에 상치 장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건축물이 만약에 1층입니다. 자, 그렇다면 1층에서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옥 내에 있는 상치 장소입니다. 벽, 바닥, 보, 석가래, 지붕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1층에 상치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치 장소 관련된 내용까지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옥외 저장소의 기준입니다. 자, 옥외 저장소 보유 공지를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4석유류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보유 공지의 보유 공지의 기준에서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우리가 경계 표시 안쪽에 저장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경계 표시 안쪽에 다시 내부 면적, 내부 경계 표시가 있어서 하나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하며, 자, 이런 게 2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합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접하는 경계 표시와 경계 표시 사이의 거리 간격입니다. 앞서 봤던 보유 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며, 만약에 최대 수량이 가지고 있는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일 경우에는, 자, 경계 표시끼리 100m 이상의 간격은 두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경계 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되며, 재료는 불연 재료이고, 자, 경계 표시에 천막 고정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계 표시 2m마다 하나씩 그 천막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자, 5개 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2류 위험물, 4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이 가능하며, 시도 조례로 정하는 2류 위험물, 4류 위험물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해상 위험물 규격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이라면 위험물 유별에 관계없이 모두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2류, 4류, 6류를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2류 위험물 중에서는 황 또는 인화성 고체가 가능한데, 인화성 고체는 그 중에서는 섭씨, 0도씨 이상인 것에서만 한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제4류 위험물 중에서도, 자, 빠져 있습니다. 특수인화물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1석유류에서도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옥외 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하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빠집니다. 특수인화물이 들어있지 않고, 제1석유류의 경우에도 인화점 기준으로 본다면 21도씨 미만이지만 그 사이에도 인화점이 0도씨보다 낮은 게 있을 거니까 제1석유류 중에서도 0도씨 이상인 것만 옥외 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주유 취급소의 기준입니다. 먼저 주유 공지는 너비와 길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1.5m 이상이며 길이는 6m 이상이라서, 너비는 보통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도로와 나란한 부분을 너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도로에서 이렇게 수직인 방향을 길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유 취급소는 주유공지, 보유공지라는 표현을 주유공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공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유 취급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탱크의 용량입니다. 각각의 용량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고정 주유 설비입니다. 자, 고정 주유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가 나와 있는데, 고정 주유 설비는 자동차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장치라면, 고정 급유 설비의 경우에는 뭐 연료 탱크나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설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고정 주유 설비 및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의 경우에는 각각 5만 리터 이하의 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의 용량은 10,000리터이고 10,000리터 이하여야 되고, 폐유나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2,000리터 이하의 용량을, 그리고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용 간이 탱크입니다. 간이 탱크는 6만 리터 이하죠. 무조건 3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주유 취급소에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원래는 5만 리터 이하여야 되는데,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6만 리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주유 취급소의 게시판의 기준입니다. 자, 게시판으로 그 주의사항을 남겨야 되는데, 그 주의사항은
주유 중 엔진 정지라고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자, 바탕색은 황색이고 문자색은 흑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한 변이 0.3 이상, 다른 한 변이 0.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주유관 길이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자, 고정식 주유관은 이렇게 고정 주유 설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유하는 거 생각하면 되죠. 그때 길이, 주유관은 5m 이내입니다. 자, 그런데 현수식이라고 해서 어떤 주유소는 위에서 이렇게 당겨서 쓰는 게 있습니다. 지붕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0.5m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반경으로 봤을 때, 반경으로 이렇게 원의 중심을 봤을 때 반경 3m까지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죠. 2m, 이렇게 중심으로 3m, 반경 3m 이내에 그 주유관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면이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서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라고 해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고정 주유 설비 및 고정 급유 설비의 기준으로 최대 배출량과 그리고 실제 그 상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프용 외입니다. 요즘 워낙 셀프용이 많아서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아닌 일반적인 고정 주유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의 최대 배출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제1석유류라고 했는데 보통 휘발유가 제1석유류에 들어가니까 분당 50리터 이하이며 배출량입니다. 자,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리터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리터 이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셀프용일 때는 이제 고객이 직접 합니다. 자, 1회 연속 주유량의 상한과 연속 주유 시간의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량의 상한의 경우에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100리터 이하이며 경유의 경우에는 600리터 이하로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고, 연속 주유 시간에 대한 상한을 보게 된다면 휘발유는 4분 이상이며 경유의 경우에는 휘발유는 4분 이하이며 경유의 경우에는 12분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 급유 설비인데 셀프용이죠. 그래서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를 보게 된다면, 자, 1회 급유량입니다. 자, 급유 설비는 급유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주유 설비에서는 주유량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자, 1회 연속 급유량의 상한은 100리터 이하이며, 자, 시간으로 본다면 6분 이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판매 취급소의 기준입니다. 자, 판매 취급소에서는 제1종 판매 취급소 그리고 제2종 판매 취급소가 있는데, 일단 지정 수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 가장 큰 차이니까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1종 판매 취급소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이며 제2종 판매 취급소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입니다. 자, 재료로 본다면, 자,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여야 되며, 즉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여야 하며, 제2종 판매 취급소의 경우에는 벽, 기둥, 바닥, 보가 내화 구조여야 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천장을 보게 된다면 똑같이 불연 재료이며, 보의 경우에는 불연 재료, 제1종 판매 취급소의 경우에는 불연 재료이고, 제2종 판매 취급소의 경우에는 그 내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본다면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제1종 판매 취급소와 제2종 판매 취급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위험물을 설치하는 계속해서 기준입니다. 자, 바닥을 본다면 상층 바닥 내화 구조여야 하며, 자, 지붕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 그런데 제2종 판매 취급소의 경우에는 내화 구조여야 합니다. 자, 방화문의 종류로 본다면 제1종 판매 취급소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인데, 제2종 판매 취급소의 경우에는 하나의 조건을 더 본다면 연소의 우려가 있는 출입구에서는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1종 판매 취급소, 제2종 판매 취급소 공통으로 창 또는 출입구에 이용하는 유리를 본다면 망임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위험물 배합실의 기준입니다. 자, 배합실의 기준에서 중요한 내용을 본다면 일단 바닥 면적입니다. 자, 배합실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며, 자, 바닥에 적당한 경사가 있고 지뷰 설비입니다. 기름을 별도로 분리하는,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바닥에는 경사가 있고 지뷰 설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턱을 본다면 턱의 높이 0.1m 이상, 그리고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배합실의 기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